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갈수록 구독자도 늘어나고 참 조회수도 많이 봐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해외 교포들이 많이 봐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디트로이트다, 또 싱가포르다, 나고야다, 뭐 후쿠오카다, 시모노세키다 이런 데서도 많이 격려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 전화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기야, 우리 지금 바깥에 있는 우리 재외 교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이 뭐 거의 700만 명, 80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아주 OECD 국가 중에서도 큰 나라죠. 특히 해외에서 700만, 800만 교포들이 사실은 나가 있으면 외교관이 된다고, 나라 더 사랑하게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일선에서 외교관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생각하실 때도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한 걱정이 참,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한 분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요즘 집안에 거의 감금돼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밖으로는 나오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년째 구속된 날짜로 따지면 오는 일요일이 만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국민 전체로 볼 때도 한때 나라의 큰 어른이셨던 분이 감옥에 있는 모습, 이거 정말 안타깝고 보기에도 정말 다 국민들 모두 가슴이 아리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감옥에 가서 전직 대통령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따지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 호위무사 때문에 큰 일이 벌어졌죠. 예, 여성 호위무사, 어떤 면에서 최순실이었죠, 그죠? 최순실 하나 잘못 두는 바람에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던 대통령이 절벽에 추락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인간만사 세용지마라고, 사람 하나 잘못 쓰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MBC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는 또 노사간에 좀 문제가 많아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잘못 두면 정말 끝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최순실을 빼고 사실은 진짜 호위무사가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 청와대 의전비서관, 그리고 제가 있던 우리 MBC 문화방송에 제가 사장 때 우리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죠. MBC는 대주주가,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주식을 갖고 있고요. 사실상 나라 겁니다. 30%는 정수장학회, 박정희의 정자, 유경수의 숫자, 이렇게 해서 정수장학회. 제일 처음에 정수장학회에서 부산에다가 MBC 문화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본사가 방송이 업이 잘 되니까 서울로 이제 본사가 생기게 됐던 거죠. 이 박정희 유경수 시절에 7년간 12.6에 떠나던 날 그날까지 박정희 유경수를 모셨던 분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있었던 외교관 출신의 최필립이었습니다.
예, 이분은 고향은 저 북쪽이고요.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은 오랜 동안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외교관 출신으로 모셨는데 12.6이 나던 날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흉탄에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다들 청와대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됐죠. 그때 불과 뭐 스물아홉 이렇게 됐겠네요. 예, 저보다 한두 살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청와대를 나와서 신당동 집에 있다가 이제 유랑 생활이 시작된 거죠. 백성으로서, 우리 국민으로서. 그러다가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이렇게 다니다가 대구 달성에서 보궐선거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정치권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다가 이해창 후보, 그 당시에 이해창 총재하고 약간 마찰도 있고 그래서 당을 약간 떠났는데, 그때도 미래연합인가요? 그 당을 만들 때 그 창당 발기인 대표가 최필립 전 이사장이었습니다. 예. 한때 그 밖에서는 박근혜의 작은 아버지라고도 했죠.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왜냐, 유경수 역사가 그 흉탄에 탁 그 문세강에 총을 맞고 숨지는 순간 나이가 아주 어렸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의 대통령이 최필립 비서관에게 네가 앞으로는 그 그네를 맡아라. 퍼스트 레이디로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첫 건 중에 첫 건이었죠. 예. 그러고서 이제 청와대를 나온 이후에 박근혜를 지근거리에서 그야말로 모든 그의 아버님처럼 나이가 있으시니까 큰오빠처럼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정당도 만들고 후견인으로서 모든 걸 이끌어갔죠. 근데 저는 사실 최필립 이사장하고는 아주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정수장학회, 우리 MBC의 그 2대 주주죠. 그 이사장이셨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청와대 박정희와 유경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제가 이 고향에 우리 제가 삼천포에까지 제가 회사 떠난 이후에 모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여기 이제 좀 쉬기도 하고 이러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죠? 제가 기억하는데 저도 이제 회사를 2013년에 나왔는데 그해 추석에 갑자기 저도 이제 텔레비 자막에서 보고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상도 가고 그 가족들도 알고 하니까요. 그리 지내고 있는데 많은 얘기를 박정희에 대한 얘기, 유경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최필립과의 대화해서 책을 서서히 준비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그냥 팍 돌아가 버리셨죠. 근데 사실은 최필립 이사장께서 제가 이제 현직의 사장이 있던 시절에 제가 그만두기 한 두세 달 전에 베트남을 갔거든요. 베트남을 갔는데 그때 베트남을 이제 이사장하고 같이 갔는데 간 목적은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한 2,000km 이상을 고엽제, 베트남 우리나라 고엽제 분들이 정말 고엽제 분들 베트남 가면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그 손가락 하나로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달리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한 우리 수백 명이 고엽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도와주려고 제가 이제 그 협참도 국내 기업들이나 이렇게 받고 해가지고 행사를 크게 2,000km를 뭐 계속 자전거로 매일 달리는 거죠. 한 4, 50일을. 그 행사를 제가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최필립 이사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최순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거에 이겼으니까요. 선거에 2012년
12월 19일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1월쯤인가 베트남에 갔으니까요. 그리고 저보고 그 최순실이라는 최태민 목사 딸이 있는데 얘가 문제야.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근데 악해, 사악해. 그래서 걱정이야. 대통령께서 옆에 자꾸 두시니까 저를 어떻게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또 내가 전면에 나설 수도 없고. 그때 아마 실세 중에 실세였죠. 제가 옆에 있는데 제 기억으로 허태열 당시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발표 한 열흘 전이었거든요. 근데 옆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쭉 그냥 제 옆에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김 사장도 고향이 그 삼천포라 그랬지, 사천. 그 허태열이가 고성이 고향이잖아. 허태열이잖아요. 아마 열흘 정도 뒤에 발표가 날 거야.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죠. 대신에 기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고 한 얘기인데 그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예, 그건 지켜줘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됐죠. 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님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더 납니다. 그때 그 호위무사들 정말 최필리카 같은 호위무사들이 있었더라면 그 정치를 하시면서 청와대에서 그런 탄핵이나 또 탄핵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는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그 한때 나라의 큰 어른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또 덕을 많이 봤습니까? 옆에서 말이죠. 저는 뭐 그냥 저도 회사에 대통령 된 이후에 그냥 저는 뭐 2013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3, 4개월 만에 회사를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덕본 사람들이 지금은 다 몸 낮추고 숨어서,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어려울 때일수록 한번 주군으로 모셨던 사람을 그래도 나라의 큰 어른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일본이나 이런데 제가 이제 도쿄 특파원 출신인데 이렇게 옆에서 중국이나 보면 이 원로들에 대한 예우가 각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고위공직자든 장관이든 사장이든 그 누구든 간에 그만두면 그 다음날부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원로들, 그 중요한 분들 그만두면 예전에 그 받던 예우에 그래도 10% 20% 예우는 받습니다. 우리는 그만두니까 딱 그 다음날부터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전직 대통령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그러면 안 되죠. 인간의 기본 도리는 다 해야 된다. 나라의 한때 큰 어른에 대해서. 그때 모셨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인연의 소중함,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서 할 일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편지 한 장이라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백성들, 국민들, 앞으로 계속 나라를 위해서 단대합시다.